제가 오늘은 우울증을 20년이나 앓고도 약물이나 상담의 도움 없이 혼자 자가치료로 우울증을 극복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우울증은 죽음까지 가잖아요. 결코 가벼운 병은 아니죠. 이 저자가 7번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시도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시도를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에 확실하게 성공을 하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우울증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그런 시도를 할 때 양가 감정이 들어요. 살고도 싶고 죽고도 싶어. 죽고 싶은 거는 병의 증상이고요. 살고 싶은 게 진짜 내 마음이죠. 이 저자는 자기가 죽지 못하고 자꾸 그걸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고 싶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하는 거다. 그 살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혐오하고 미워한다고 하지만 진짜 혐오했다면 스스로 막 죽이는데 망설이거나 슬퍼하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막 혐오하는 그런 바퀴벌레 죽이면서 슬프게 막 울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힘들어한다는 것, 나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시한부잖아요. 언제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 몰라. 술이라도 마시면 훨씬 더 위험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서든 뭐든 3달 뒤에 죽기로 딱 결정이 돼 있다. 그럼 여러분 3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3달 동안 막 걱정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막 방에서 불 끄고 게임만 할까요? 아니면 3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렇게 지낼까요? 아닐걸요? 어차피 우울증도 한편으로 시한부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에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누리고 즐기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인생 살아볼 만한데? 인생 이렇게 끝나기에는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서두르지 마시고 스스로 격려만 해주세요. 이 저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스스로에게 인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 살아남았으니 오늘 할 일 다 했다 하고 잔대요. 그렇게 하루하루씩 지나다 보면 어느새 1년, 2년 지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우울증도 점차 회복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울의 필터를 알아차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울의 필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그대로 보지를 못하겠죠. 어떻게 보겠어요? 더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럴 때 이게 알아차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내가 우울증이라서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한결 좋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우울의 필터야. 너 부정적인 생각? 너 나 아니야. 너 우울증이잖아. 하고 나하고 분리하는 거지. 그리고서 그 우울증 필터한테 막 욕하고 경멸해도 좋아요. 어차피 걔는 내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아프면 이놈의 감기, 이놈의 콧물 이러면서 나랑 분리해서 막 욕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우울증도 똑같이 이놈의 우울증 또 그런 생각 넣어주네 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죠. 꼭 그런 생각을 막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 나는 왜 이런 생각하는 거야 막 이런 거보다는 그저 필터구나 알아차리고 나랑 분리하는 것 정도만 하세요. 제가 이 책에서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치료법 중에 하나가 다이소에서 물건 3가지 사오기였어요. 물론 정해진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활동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소든지 뭐 다른 마트나 문구점이든지 어디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목적지가 딱 확실하기 때문에 나가서 갈 데 없이 멍하게 돌아다니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가지 물건을 산다는 목표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오면 내가 목표를 이루었네 라는 그런 성취감도 느껴요. 목적지와 내 할 일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일상이 회복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점점 외출이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죠. 물론 우울증 환자에게 다이소에 다녀오기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에요. 처음에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어요. 이 저자도 첫날에는 15분 거리인 다이소에 다녀왔는데 쓰러질 만큼 힘들었대요. 이게 은둔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일주일에 2번, 3번, 5번 나가는 게 점점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사오기, 커피숍에 가서 음료 한 잔 마시고 나오기 등등 목적지와 할 일을 정해놓고 실천을 하는 것이 몸을 움직이기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천 사항들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기만 하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펑펑 놀고 쉬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울증의 종류마다 달라요. 만약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번아웃 증후군이 온 거면 쉬는 게 답이에요. 근데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뭐 어디 적응을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회피하다시피 도망치다시피 그만두고서 휴식을 취한다면 그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심할 때는 쉬어야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피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되게 쉽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신다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이제 슬슬 좀 회복해야지 싶은 것들 중에 딱 하나만 꺼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책상 정리, 책 한 장 읽기, 은행 다녀오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공부 1시간 하기, 인터넷 강의 듣기, 뭐 알바나 일자리 1시간 정도만 알아보기, 이력서 한 군데만 넣어보기 등등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일상을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살기로 결정을 했느냐, 내가 그래서 극복할 마음이 생겼느냐, 죽기가 아쉬워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20년이나 우울증을 앓다가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지역에서 하는 그런 저렴한 프로그램이나 무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했대요. 심지어 춤도 배웠대요. 그러면서 엄청 성취감도 느끼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간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녀온 것들을 스케줄러에 이렇게 적어요. 그럼 되게 뿌듯하잖아요. 내가 이런 걸 했다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오늘 이런 데도 다녀왔어 하면서 나를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힘으로 내일도 또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현재 우울증으로 고생이신 분들, 또 만성적인 우울로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우울증 환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꼭 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우울의 바다에 구명보트 띄우는 법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울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용적인 극복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